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 2020년 1월 14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고대하는 명절 설날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거리 운행이라 명절날 여러분의 귀성길, 고향길 틀림없이 운행을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를 대비해서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위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점검, 가고 싶을 때 가야 됩니다.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가야 됩니다. 쓰고 싶을 때 써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핸들을 돌리면 핸들 조작이 쉬워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핸들 조향력엔 문제가 없는가, 브레이크 성능은 문제가 없는가, 또 가속 성능은 문제가 없는가, 상대한테 뭔가 내 신호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종 등화 장치의 조작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께 늘 하는 말이지만, 명절 때는 최소한 가고 싶을 때, 또 쓰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자동차의 엔진, 서스펜션, 브레이크, 그리고 주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타이어의 성능도 무척 중요하다. 너무나 마모가 많이 되면 빗길 눈길에서 위험할 것이고, 또한 휠 알라이먼트,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월 2일자에 올라온 질문인데, 제목은 디젤차의 매연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매연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제 차가 2007년 산타페 CM인데 하절기에는 가속시 매연이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가속시 매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하절기에는 매연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매연이 없다. 이거를 아마 무척 궁금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절기의 매연과 또 동절기에 매연이 없다, 뭐 이거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월 2일자 질문을 지금 14일이 되는 날까지 보관했던 이유는 답변을 내릴 뿐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불을 끈다는 심정으로 다른 거에 대한 해설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관했던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내 글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실 건지, 글쎄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겠다면 아마 옛날에 학창시절을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의문을 푸는 문제의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절기 그리고 동절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의 차이가 뭡니까? 기온이겠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호, 뭐예요? 밀도요? 예, 맞습니다. 공기 밀도입니다. 단위 최적당 공기의 분자수, 이렇게 되겠죠. 여름철에 이렇게 원통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공간에 100개의 공기의 분자가 있다 라고 하시죠. 겨울철 되면 이런 동일한 최적 속에 공기의 분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곧 공기 밀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개라고 하죠. 이렇게 공기 밀도 100개를 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가령 10분의 1로, 이렇게 10분의 1로 압축을 합니다. 여기 또한 500개를 가지고도 역시 10분의 1로 압축합니다. 곧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 엔진이 가지는 압축비라고 합니다. 압축비. 들어본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압축말 온도가 내려간다. 압축말 온도가 또 뭡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T2라고 하는 압축말 온도가 있는데요, 이 압축말 온도에서 이렇게 공학적으로 표현할 때 거꾸로 3자를 입시론이라고 합니다. 입시론 카파 마이너스 1승 그렇습니다. 곱하기 T1입니다. 흡입 공기의 온도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절대 온도를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273도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아까 넣었던 숫자 273을 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압축말 온도가 나옵니다. 어떤 자동차의 압축말 온도가 300도씨라고 하죠. 이렇게 자 300도씨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계산에 의해서 하절기에는 압축말 온도가 어떻게 됐죠? 200도였죠. 동절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50도가 됐죠. 연소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조건 300도씨인데 200도와 250도를 봤을 때 250도가 높죠. 그러니까 250도짜리의 압축말 온도에다가 압축말 공기 온도에다가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인젝션입니다. 인젝션을 넣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100%는 아니지만 약
95%의 연소 효율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곧 공기의 밀도다. 공기의 밀도가 낮으니까 또 흡입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양이 작으니까 공기의 양이 적다. 그러면 이거는 압축말 온도 방금 전에 봤던 T2가 낮다. 낮아서 불완전 연소가 되고 이것이 곧 매연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름철에 공기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이거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도 매연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겨울철에 당연히 매연이 없어지겠죠. 공기 밀도를 높인다.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뭘 해야 됩니까? 공기 밀도를 높이는 방법, 높인다. 어떻게 하느냐? 1번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라고 합니다. 인테이크 매뉴얼도 시스템 이렇게 내부는데 인테이크 매뉴얼도 시스템에 오염이 없어야 된다. 클리닝을 잘해야 된다. 클리닝이 아니라도 오염이 안 되게 해야 된다. 곧 오염을 예방시키면 그럼 오염을 어떻게 예방시킵니까? 이렇게 또 하나 의무를 가질 겁니다. 여기서 엔진 오일의 점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일의 점도입니다. 비스코시티 그렇습니다. 점도를 맞춰주면 흡기에 오염이 없고요. 곧 클리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흡입 공기의 흡입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기 밀도를 높이는 것이고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 여기에다가 분사된 연료가 잘 타니까 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매연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매연이 없는 이유. 여름철에도 매연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럼 겨울철에는 당연히 아주 쉽죠. 그런데 모든 디젤 자동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매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질문 속에 있는 쌍카페는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디젤 자동차들은요 겨울철만 되면 엔진 성능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동성이죠. 시동성이 나쁘다는 거죠. 시동성이 늦다. 그 다음에 매연이 나옵니다. 오호, 이분은 매연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내 차는 매연이 나오는데 또 내 이웃집 차량은 매연이 나오는데 내 친구 차도 매연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동성이 겨울철 됐는데 나쁘다. 자, 매연이 나온다. 이렇게 구분해죠. 시동성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보셨죠? T2가 좋아야 된다는 말. 압축말 온도가 좋아야 되는데 압축말 온도가 낮습니다. 낮으면 시동성이 떨어지고요. 곧 매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동성이 좋은 차는 매연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시동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엔진 오일의 점도를 잘 맞춰준다. 흡기 계통에 오염이 없어야 되니까요. 또한 연소실로 빨려 들어간 공기가 잘 압축이 돼야 돼요. 압축이 되는 조건에서 엔진 오일이 개입을 합니다. 뭘로? HRA 이겁니다. HRA Hydraulic Pressure Adjuster 요걸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뭔가 한번 보실까요?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고 여기다가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흡입이라고 했죠. 흡입.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압축이에요. 또한 이제 다시 폭발을 하게 되면 배기 가겠죠. 그래서 배기 과정이 나오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배기 시작을 해가지고 배기가 끝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배기 행정은 어디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배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 밸브 개폐시기 선도다. 이 밸브 개폐시기 선도는 여러분의 자동차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에도 해당됩니까? 전기차는 모터로 가동합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또는 LPG를 태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모터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N극과 S극이 있겠죠. 자석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모터를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N극과 S극이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뭘 달았죠? 로터를 달았죠? 회전체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N극과 S극의 작용을 해서 모터가 돌아갑니다. 이 모터가 얼마나 잘 도냐? 그걸 이용한 것이 전기차죠. 그래서 전기차의 개념과 지금 말씀드리는 밸브 개폐시기 선도와는 무관합니다. 곧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밸브 개폐시기 선도가 모두가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곧 흡입이 된 공기가 압축이 잘 되면 또 연료 분사를 했을 때 분사된 연료가 잘 타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시동성 좋고 또한 힘도 좋고 매연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 밀도라는 거 단위 최적당 공기의 분자수가 많아져야 된다. 곧 흡입이 좋아야 되고 압축이 좋으면 분사된 연료는 완벽하게 연소가 될 것이고 그거는 매연 없는 자동차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산타페 자동차죠. 하절기에 매연이 나왔고 동절기에는 매연이 없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절기에 매연이 나온 이유는 이 자동차는 엔진이 덥답니다. 엔진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온도를 내려주면 온도 하강.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흡입량이
늘어나겠죠. 많은 공기가 연소실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 빨려 들어간 공기가 압축말 온도 공식 T2에 의해서 얘가 상승하면 그러면 매연이 없다. 그러나 또 동절기라도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흡입은 많이 했을 망정 이거 있죠. HRA. 자, 얘에 의해서 압축이 셉니다. 압축이 세버리면 T2의 온도 값이 내려갑니다. 낮아진 곳에 분사를 하면 연료 분사를 하죠. 분사를 하면 불완전 연소가 될 것이고 매연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올해 1월 24일 다가오는 설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위해서 내 자동차의 매연은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폐차 대상이 아니라 고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안 들으셨다면 내가 이 사람 말 뭘 들은 거야? 아니면 이 사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떡하지? 이 사람 전화 한번 받아줄라나? 엄청나게 바쁠 텐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간을 내서요. 잠깐 여기 지금 안내된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면 홈페이지 주소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진 옆에 있죠? 이거 홈페이지 이쪽으로 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은 모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어떤 거 조건이 있습니다.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는 또 정비사님한테 전해야 할 노하우는 못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요리조리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도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자동차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매칭이 잘 됩니다. 곧 사람과 자동차는 같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한다. 자동차는 생각을 못한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일을 한답니다. 이슈에 의해서 무슨 센스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제어해라. 이게 명령이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 돼 있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만큼은요.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가면 돼 라고 했지만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이 헷갈리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자동차의 이슈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안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1도든 0.1도든 틀어지면 현재보다 왼쪽으로 0.1도라도 변하면 이게 왼쪽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죠. 때로는 사람보다 더 정밀한 것이 이슈입니다. 그 이슈가 인공지능은 알망정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멋지게 제어하고요. 매연이 나오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정차 중에 차가 달달달달달 떨기도 하고요.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안 가려고 하는 거부 반응도 일으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나 또 동물이나 배고프면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료는 충분히 먹이는 겁니다. 먹여준 연료 값을 하도록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 전소가 되도록 정비업체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아프면 엄마 찾아가고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프면 곧 여러분이 아프면 엄마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병원을 찾아가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역시 나를 만들어준 메이커가 어딥니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매달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자동차만 가지고 부모님 찾아갑니까? 이 사람 또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동차는 왜 내 자동차의 부모를 찾아가고 내가 아프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왜 병원으로 가냐?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정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십시오. 자동차 정비업체로 가십시오. 부모님이 곧 정비업체는 아닙니다. 부모님은 내 자동차의 부모님은 내 자동차를 생산해준 곳입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하시겠어요? 내 자동차를 생산해준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 아파요. 그게 말이 안 통합니다. 고생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정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헤맵니다. 뭐 때문에? 이거는 AS 차량이니까 이거는 AS 차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AS 차량이니까 돈 아깝죠. 내가 돈 얼마 주고 샀는데 이 자동차를 AS 받아야지. 고쳐질 때 얘기입니다. 안 고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잘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S 다녀온 차를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유명세 탄 분들 많이 찾아갔다 옵니다. 안전사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면 답이 보이는데 고장이 보이는데 왜 이런 걸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동차는 공학적으로 사람도 공학적입니다. 사람인데 무슨 공학 휴머니즘에 한 메커니즘이죠. 곧 사람도 공학적으로 원리대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자동차도 원리대로 접근하면 고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권영호TV의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자동차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동차 고장을 찾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정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멍들어버린 자동차를 보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완벽하게 보관이 되면 성능 좋은 자동차입니다. 1500cc 자동차가 2000cc가 되고요. 2000cc 자동차가 2500, 3000cc 자동차의 성능을 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려면 공학적으로 EMS적으로 접근해서 정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왼쪽 발을 디딜 때와 오른쪽 발을 디딜 때의 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친구분 분명히 척추가 변형될 것입니다. 또는 골반이 변형됐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걷는 이의 발걸음 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증상, 이게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걸 발견을 못하고 운행하신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져야 이게 고장이 났나, 어디로 가나, 아 맞아 그리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초기화시키면 자동차 고장이 고쳐지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기화는요, 잠깐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자동차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초기화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저 친구는 나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고 난다고 저 친구가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초기화도 잘못된 것을 일시적으로 초기화시켜 보는데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시켰을 때는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자동차 고장은 그대로 내재돼 있다. 내재된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초기화를 했는데 안 고쳐졌다? 초기화가 정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초기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장 코드가 생기면 지워버리고 또 고장이 뜨면 오세요 라고 하는 말에 속지도 마십시오. 자동차는요, 초기화든 정비든 확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늘 안타까운 게 누적된 피로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잘못 쓴 것이 계속 누적됐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밸브의 기밀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밸브 기밀도가 좋아지려면 단시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곧 밸브 리크가 없도록 만든 후에 밸브의 페이스의 접촉이 좋아집니다. 그때 가서 자동차 성능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비 후에 정비를 했는데 언제쯤 좋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답답해요. 지금은 뭐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이름 괜찮겠죠? 노태우 대통령의 차남 되시는 분 자동차를 한 달 동안에 이틀에 한 번씩 정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곧 워낙 바쁘던 시절이라 이틀에 한 번씩 밸브의 기밀도를 높여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내겠노라 라고 했었고요. 그 자동차는 그분께서는 이틀에 한 번씩 자동차를 보내주었고요. 30일 동안 15번의 정비를 통해서 그분이 하소연했던 떨림 현상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는 한 달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달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운행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권영호TV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여름철 매연, 하절기 매연이죠. 동절기에는 매연. 근데 여름철에는 매연이 나오는데 동절기에는 없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그 대상입니까? 질문한 선생님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고장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뭔가 의심을 가지시고 이 권영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슈로 삼고 있는 어떤 내용이라도 제가 풀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권영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푸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고장이 없는 그런 자동차, 곧 고장 없는 자동차, 고장 난 것을 쉽게 빠르게 저렴하게 정비하는 기술을 여러분께 간접적으로나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궁금증이 풀렸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답니다. 무척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요즘에 많았습니다. 정비하는 분들을 욕먹이는 같은, 그러나 사실은 정비하는 사람이 반성해야 되고 또 정비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이 권영호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무척 즐겁게 기분 좋게 통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궁금증을 입으로 곧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동차가 좋아지는 길이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가는 길입니다. 곧 두뇌 속에 스트레스가 안 쌓이겠죠. 마음속에 응어리가 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응어리 없는 사람이 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돼 가십시오. 자동차에 관련한 권영호는 해결사입니다. 자동차 정비를 오래 했다고 그랬죠. 전 침술도 오래 했습니다. 자동차도 사람도 다 치료나 고친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치료한다, 자동차는 고친다. 어떤 입장에서를 보면 자동차도 치료형입니다. 치료가 잘 되는 자동차인데 여러분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사셨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십시오. 비전 있는 내일은 오늘 내가 열심히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희망을 위해서 제가 돕는 일이라면 저는 끝까지 하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즐거운 설 명절을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고향길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디젤 자동차의 매연입니다. 디젤차 매연이라는 제목의 글 1월 2일자 질문이죠. 이 질문 산타페 차량인데 하절기에는 가속시 매연이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가속시 매연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풀어드렸습니다.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고마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